자, 이번에 이제 개장 전에 시장 전략을 좀 잡아봐야 되겠고요. 중심 잡기에 도움을 주실 분은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선진국 전략 커버하고 있는 최보원 애널리스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위기와 기회 속의 눈치 보기 이런 타이틀을 주셨는데 5월 선진국 증시, 미국, 유럽, 일본 시장 각각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선진국 쪽에서는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주로 보시는데요. 이 해당 국가들이 동시에 좀 똑같이 나타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조적인 상승 하락이 나타나기보다는 상당히 증시 등락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같은 흐름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락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2022년에 지수 하락 요인들이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굉장히 밴드 폭이 변동 폭이라고 하죠. 좁아요. 작은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방향을 못 잡는 거겠죠. 자, 근데 그 방향을 못 잡는 중요한 포인트로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난항, 그러니까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 뭐 자주 언급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몇 가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하락 요인으로는 세 가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5월 초까지만 해도 양호한 매크로 지표가 보이다 보니까 경기가 저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조금은 더디겠구나라는 게 있으면서 연준에 대한 부담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부채 한도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점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아직까지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2분기 실적 발표 때 반영이 될 이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대출 규제도 아직까지도 부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상승 요인으로는 4월 말부터 진행이 된 실적 발표에서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도 양호했다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경제 지표도 그렇게 빨리 안 식으니까 물가도 물론 서서히 좀 내려오긴 합니다만 고용 지표가 워낙 뜨겁고 맞습니다. 미국의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어느 정도 선방했고 하는 부분이 주가를 또 받치는 요인이었을 텐데 반면에 리스크는 또 잠재되어 있는 게 있죠. 은행 리스크인데 은행 리스크는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될까요? 아무래도 은행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해소되기는 상당히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은행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문제시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상업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모입니다. 이 대형 은행들도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자기 자본 대비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 비중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중소형 은행들 그리고 대형 은행들의 차이가 약 6배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작은 흐름상으로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고 이러한 상황은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선별을 하실 때도 현금 흐름이 양호한 업체들 위주로 꼭 보실 필요가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미국의 은행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있죠. 도드 프랭크?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게 도드 프랭크 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준 자체가 원래는 2,500억 달러 미만의 이 규모의 기업들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 차원에서 이 규모를 이 1,000억 달러로 강화를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상당히 타이트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자, 뭐 하여튼 거기까지. 네. 은행들이 못된 버릇은 못된 버릇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그 자본의 탐욕이죠. 계속 확장하는 부분이 결국엔 또 걸림돌이 나타났고, 자, 미국의 물가 상승률. 이 시청자분들도 혼돈하시면 안 되는데 물가와 물가 상승률은 다르죠. 물가가 떨어지지는 않아요. 물가 자체가 지금 떨어지려면은 경기가 많이 위축이 돼가지고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절대 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승률을 얘기하는 거죠.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고 반면에 일부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들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데 매파적 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 금리 인상이 멈춘 것은 아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 맞는 건가요?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뭐 이 무슨 얘기예요? 왜 이렇게? 아무래도 이 여는 총재분들 그리고 연준 이사분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발언들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차원에서도 이제는 동결이다, 인상이 중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시장이 너무나도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어떻게든 이 환경을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물가 상승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CPI에 더해서 PC 그리고 이 지난 주말에 증시 변동성을 높였던 이 미시간 대학교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까지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일부 지표들이 조금 높게 나올 때는 확실히 아직까지도 증시가 출렁출렁 거리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6월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7월의 기준금리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연중으로 아직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 게 아닌가, 이러한 불안감들이 상당히 매일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지수 같은 경우는 방금 또 말씀해 주셨듯이 등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환경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관련 업종들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등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확률에 대해서도 크게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 함께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시장은 하반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자꾸 점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인상보다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오버스럽다. 라는 게 이제 미국 연준의 입장인데 자꾸 시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하여튼 그렇다 치고 자, 미국 증시 5월 예상되는 이제 중반을 넘어서 남아있는 반기, 5월 반기 정도 되는데 예상 밴드하고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이 혹시 보이는 게 있나요? 아무래도 뭐 밴드 자체는 증시 변동성이 지금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 장중에 상당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3,800에서 4,300포인트로 상당히 좀 넓게는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S&P 500, 미국의 S&P 500 기준입니다. 코스피가 아니시고요. 네, 미국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무래도 이번과 같은 경우는 정책 수혜 업체들, 대표적으로는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이 방산 업체들 그리고 헬스케어 업체들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등락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기 트레이딩 매매 전략 그리고 최근에는 5월 초 대비로 상당히 많이 진입 부담이 낮아진 만큼 부채 한도 논의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는 시기에 확실히 아이디어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또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확실히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연초 대비로도 그리고 지금 대비로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럴 때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는 업체들은 IT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최근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실적을 회복을 하고 있는 게 그 중에서도 서비스 업체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지난주와 같은 경우에도 알파벳 이 개별적으로도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지만 매크로 환경으로도 상당히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아무래도 IT 그중에서도 제조업체들 조금 더 회복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대형 업체들 조정을 받는 시기에 진입을 해보는 것도 아이디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선진 증시 중에 유럽 증시는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지? 유럽 증시.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뭐 견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럽 증시가 너무나도 잘 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네. 연초에 너무나도 빠르게 반등을 했고 그 이후에는 상승세가 둔화가 되고 있지만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럽 내에서는 영국과 그리고 유로존을 구분을 해서 이 매크로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 유로존 조금 더 선호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럼 또 일본 가봐야죠. 이 유럽, 일본까지 보는 선진 증시를 보는 건 결국엔 우리를 이제 되돌아보기 위한 하나의 그 투영되는 상대이기 때문이긴 한데, 자, 일본은 어떨까요? 최근에 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과거에는 좀 친근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최근에 관심이 많아지는 이유가 일본은 아무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엔화 강세 압력이 조금은 커질 수가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니케이 지수가 조금 빠지더라도 이 함께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니케이와 같은 경우에는 엔화 강세가 빠르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었는데 생각보다도 더디게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니케이 지수 다른 국가들보다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흐름 조금은 더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목할 수 있는 업종으로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엔화 강세 업체들 보실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는 5월 8일부터 드디어 코로나19 규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인 만큼 리오프닝 업체들, 여기에 더해서 식품, 음료 업체들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꺼번에 다 가버리셨네. 일본 쪽은 그러면 섹터를 본다면은 일본 증시에서. 섹터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리오프닝 업체들, 즉 이제 소비자 업체들 조금 더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사실은 이 일본 공항 빌딩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공항 빌딩? 일본 공항 빌딩 혹은 공항 빌딩. 네, 공항 빌딩.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니면 일본 공항 터미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실 때도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공항공사 뭐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구나. 네. 상장이 되어 있는 업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해당 업체는 외국 분들이 일본으로 들어오실 때 그리고 일본 분들이 외국으로 나가실 때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인 만큼 최근에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지만 일본은 철도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수도권 그리고 오사카 쪽에 비중이 높은 이 동일본 여객철도, 서일본 여객철도와 같은 경우에도 함께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음료 업체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맥주 업체들 중에서도 진입 부담 상대적으로 낮은 이 기린홀딩스와 같은 업체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삿포로와 같은 대표적인 업체들도 있기는 하지만 네. 해당 업체들 빠르게 좀 오르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진입 부담 고려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즘 수입 맥주 중에 일본 맥주 또 인기라고 하는데 아사히는 상장이 안 돼 있네. 상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네. 큰 기업들도 상장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은 덜 부각이 되어 있지만 맥주 그리고 비알콜 부문에서도 조금은 더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그런 기업들 아니면은 스낵 이런 업체들 있고 최근에 컵라면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컵라면? 컵라면, 네. 뭐 컵라면, 스낵 이런 것도 같이 팔고 있는 이 카루비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한국에서 예전에 이 허니버터칩으로 상당히 좀 유명했을 때 그 제품을 이제 판매를 했던 업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본에서 계속 판매 늦어진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상당히 좀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한국에서는 좀 알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으니까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매번 우리나라 좋겠네요. 이제 국내만 들여보면 뭐 또 구제형 뭐 이렇게 테마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사실 눈 좀만 돌리면 일본에도 기업들이 많은데 일본 투자도 한번 직접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아니면 황과 관련된 투자도 가능한 지역이니까요. 관심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선진국 전략을 좀 들어봤는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선진국 전략 커버하고 있는 최보원 애널리스트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